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성에너지요. 대성에너지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16,4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예요. 알겠습니다. 16,400원에 10%. 아, 이 가격이면은 지난 5월 아니면 3월 이때 사신 것 같은데요. 3월달에 샀어요. 3월 달에 사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사실 뭐 그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솟구쳐 오르고 있긴 합니다. 현재는 14,250원 오늘 장도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십니까? 추가 매수 해갖고 단가를 낮춰갖고. 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예,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손실 안 보고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상승 탄력이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신데, 자, 그러면 추가 매수 여부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성에너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다시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4,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는 상황에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지, 그리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지, 손실 안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네. 원래 뭐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죠. 네. GSE와 함께 가장 뭐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로 해서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뭐 실질적으로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 천연가스 비축량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났다라고 합니다. 네. 겨울철 열흘 수요량이 약 한 이제 10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30만 톤 정도밖에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기 전까지 정부에서 한 1000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사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서 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부족한 그런 사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성에너지가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슈들을 보게 되면 전쟁이 한창 심했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전쟁이 극화되면서 이 가스 기업들이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 탄력을 받았었던, 수급이 쏠렸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착화되면서 과연 이 일전에보다 이 가스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뭐 LNG 선으로 대체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원전, 이 대체 에너지 등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를 이제 대체하기 위한 이제 가스프롬을 이제 이 노드스트림 러시아를 통해서 관으로 이제 받아왔던 거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스 관련주들이 일전에만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예전에 배워야 산다 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이 가스 관련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크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천연가스는 정부에서 받아오는 거고 정부에서 값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공급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GSE나 대성에너지가 탄력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천연가스 관련돼서 항상 또 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좀 안내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 한 15,000원 정도의 상당히 두터운 매물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전에 전쟁 이슈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구간이고 그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11,000원 정도에서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이제 2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매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이 비축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5,0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약한 매수가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 구간까지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0,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주셔야죠.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이제 15,000원 돌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고 나는 대성에너지가 너무나 뭐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반등이 사실 적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약 20% 정도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일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엔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조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15,000원 근처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를 해놓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CPI 지수 발표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연준위원 연설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에 큰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종목들 활발하게 돌릴 만한 구간이 또 연출이 될 것이다. 시장의 환경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15,000원 근처 구간 보면서 뚫어주는지 보고 뚫어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차라리 운용을 하는 게 수익만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점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15,000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5,000원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을 시원하게 좀 뚫어주면 그때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15,000원 부근을 시원하게 못 뚫어주고 좀 지지부진하다가 약간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부근에서 한번 잘라내고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그러면 15,000원에 네. 손절하면 되죠? 네, 15,000원에서 그때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뚫어주면 매수가까지 가능할 것 같고 주춤하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바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대성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니만큼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유튜브에서 기쁨의 뿌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거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종가 6,490원인데 매수가가 정확히 6,490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40% 들고 계시고요. 사연을 잠깐 읽어드리면 폐배터리 관련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별로네요. 매수하고 나니까 실적이 좀 걸리시나 봐요. 자, 그래서 과연 파워로직스 잘한 선택인지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로직스 관련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죠. 자, 전문가님, 파워로직스 바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도 많이 담으셨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약간 걸린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파워로직스 매수 잘한 건지 좀 봐주시죠. 섹터는 잘 짚었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왜냐하면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 4천억 규모에서 2040년 87조까지도 커질 전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서치하는 단체마다 다 달라요. 뭐 70조나 80조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엄청 커진다라고 보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왜 대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현대차가 가장 이슈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전기차 폐배터리, 뭐 ESS 용을 재사용하는 사업을 위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폐차장에 있는 딜러사와 폐배터리 회수 운반 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MPC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 MPC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현대글로비스랑 같이 그 폐배터리를 운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특허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폐배터리 관련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뭐 성일하이텍, 뭐 세비캠, 세피캠 뭐 나왔는데 그 전에는 뭐 잘 갔습니다. 뭐 MPC, 파워로직스가 잘 갔는데 이제 신규 상장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을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그쪽만 유독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기존에 올랐던 MPC나 파워로직스 이쪽은 좀 재미없어져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중으로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셨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언뜻 보니까 채팅창에 오늘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전부터 좀 비중을 늘려오신 모양이에요. 네네네. 6,490원에 40%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성일하이텍 이슈, 상장 이슈 때 들어가셨나 봅니다. 네. 그러다 약 어느 정도 수익권 때 못 나오시고 지금은 약간 진입가 부근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섹터를 잘 잡아도 내가 고른 종목에서 못 간다라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다라고 느껴요. 그쵸. 그래가지고 약간 비중 30%에 내가 폐배터리 관련주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만 너무 열심히 파지 말고 한 3종목 정도로 추려서 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파워로직스는 지금 진입을 했으니까 이 종목은 10% 정도는 갖고 있고 10% 정도는 MPC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성일하이텍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분산된다는 게 제일 큰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목 같은 경우에. 네. 기존에 받고 있던 이슈가 생겼을 때 받았던 수급이 줄어든다는 건, 수급이 준다는 건 돈이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거고, 그렇죠. 돈이 덜 들어온다는 건 매수세가 그만큼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3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파워로직스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00원 부근, 7,000원 부근에 너무 딱 맞춰서 파지 마시고 6,950원 정도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손절가는 6,250원, 21선이 깨지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네. 파워로직스는 비중 10%, MPC 비중 10%, 그리고 성일하이텍 비중 10%로 나눠서 들어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살펴드렸는데 이 한 종목에 40%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폐배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신다면 이 종목과 함께 MPC,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로 비중을 나눠서 보유를 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파워로직스에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 7,000원 부근까지 7,000원 딱 기다리지 마시고 그 부근까지 오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25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파워로직스 살펴드렸습니다. 기쁨의 뿌리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거든요.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화남 솜사탕님. 솜사탕이 화난 게 있군요. 자, 화남 솜사탕님께서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이거 바로 어제쯤이었나요? 이 폭우 관련해서 급등세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죠. 폭우의 수해 복구에 관련돼서 얽히면서 이 종목이 강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하신 가격이요, 2,090원에 10%거든요. 2,090원이면 지금 어제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좀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탈출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많이 올랐는데 탈출 가능성 좀 봐주세요 라는 실제로 질문까지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과 환경, 바로 이 종목 탈출 가능성, 지금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수익까지 돌리면서 탈출할 수 있을지 봐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죠. 자, 전문가님, 자연과 환경입니다.
종목입니다. 고생 좀 하시다가 어제 오늘 많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탈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 찍고 가다가 네. 가는데 이제 도로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그렇습니까? 예, 산사태가 나 있어서 어허. 뭐 소방관분들이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오는데 한강 수위가 엄청 불어나서 네. 멀쩡히 서 있던 나무들이 물에 또 잠겨 있더라고요. 많이들 네. 출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강 보면서 진짜 비가 많이 오기는 왔구나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연광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러한 수해 복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항상 어떤 실적보다는 테마로 인해서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당장 이제 최근에 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제 이 청사를 이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매년 40곳을 새롭게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또 자연과 환경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 이제 뭐 환경 생태보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조경업, 그 다음에 뭐 하천 재정비, 그 다음에 뭐 하천 조성, 뭐 그 다음에 뭐 도로가 혹시 뭐 망가진 곳이 있으면 뭐 복원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주로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혜 복구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만 주로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트레이딩이 가장 중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매매됐던 이러한 구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매매가 활발하게 됐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이 구간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매매가 활발히 됐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매매가 그만큼 활발히 됐다라는 건 또 위쪽에서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연과 환경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앞선 매물대를 맞고 그대로 또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앞선 매물을 한 차례 좀 소화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연관광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일단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태에서 네.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수해 복구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서 연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들어간 수급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전 매물대를 한 번은 소화해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는 약 한 2,000원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1,8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물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든지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지금 당장에 손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1,8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힘을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라고 하면 2,000원 이상의 뭐 2,100원, 2,200원 정도의 수익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될 건 말씀드렸듯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완전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자연광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를 2,000원 정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2,000원 정도 돌파 나와주면 조금 더 보고, 만약에 돌파 나오지 못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조금 꺾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흐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주가 반등이 결코 적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한 1,200원 정도에서 바닥 잡고 그 다음에 1,730원까지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잘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매수가까지 한 번에 복구되는 거를 바라기보다는 2,000원 정도 구간을 주요한 어떤 저항 라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뚫어주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자연과 환경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뭐 급등세를 보인 종목인데, 일단은 2,000원 근방,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2,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또 다시 뚫어줄 수 있는지, 거기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갈지를 그때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화남 솜사탕님께서 보내주신 자연과 환경 진단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또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MBM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14,900원에요. 예, 30%요. 14,900원이요. 예, 14,900원에 30%. 자, 혹시 매수한 시점이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6월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HLB 생명과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 그러다가 오늘 좀 많이 팔긴 했지만 13,850원에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HLB 생명과 지금 고민이 되는 그 포인트는 어떤 지점일까요? 그냥 더 가져가도 될까, 마무리를 해야 될까 네.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5% 넘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할까 의구심도 드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HLB 생명과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HLB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셨던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얼마큼 있겠습니까? HLB 생명과학은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네. 얼마 전에 올랐던 거, 8월 4일 날 올랐던 거 부분은 중국 항서제약이 진행한 표적항암제 파이로티닙에 대한 유방암 1차 치료제가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왜 올랐냐? 국내 판권을 HLB 생명과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확대성이나 이런 부분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HLB 볼 때는 리보세나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곧 있으면 결판이 납니다. 예. 바로 9월 9일 날 9일부터 13일 날 있어요. 유럽 아마케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때 리보세나립 관련해가지고 10건의 임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감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보다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9월 9일까지 끝까지 본다라면 만약 임상 결과가 실패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일 안전한 투자는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을 때 그리고 기간값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9월 첫째 주쯤에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때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라면 저는 이 종목은 2만 원까지도 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리보세라님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게 개발이 성공한다라면 우리나라 최초로 거의 항암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만큼 기대감도 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 성공을 한다면 2만 원을 충분히 넘는 건 당연하고 한 거고 기대감으로만 18,000원 부분이 올라온다라면 저는 이때 부분에서 어느 정도 1차는 수익은 보시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끝까지 보려다가 한 번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나왔던 수익이 다 줄어드는 모습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11,000원 부근까지 좀 너프하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목표가도 높은 만큼 기대감도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꼭 어느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흔듭니다. 그리고 시세가 한번 분출을 나올 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세가 나올 때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고 그만큼 누구나 다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때는 추가적인 급등이 계속 나오는 경향이 있고 약간 그게 잊혀지고
약간 하락세가 나온다라면 좀 큰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급등 나올 때 따라가는 종목이 제일 따라가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네. HLB 생명과학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자, 실장님, 일단 이 종목이 그 리버세라믹 관련된 이슈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잘하면 뭐 2만 원도 훌쩍 넘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다가 크게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8,000원 정도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주춤하게 된다면, 손절가는 뭐 11,000원 정도 그때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근데 네.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그 내려갈 여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세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9월 9일 날 가려면 한 달 정도의 기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군요. 네, 그 아마케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승에 대한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답변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다 이러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전화는요, HLB 생명과학 진단해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갖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1승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부터 먼저 좀 챙겨볼게요. 자, 1승 4,1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일단 뭐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인제 본전 가까이 오고 위로도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요. 오늘 장도 장중에 급등세에 연출이 되면서 4,27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1승 4,100원에 20% 거의 뭐 수익권까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자,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여기서 아니면 팔아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요, 바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1승입니다. 오늘 뭐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좀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수익권 나왔을 때 한번 또 정리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역시나 이제 뭐 1승, LNG 관련해서 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고,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LNG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우리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이 파격적인 행보들 계속해서 이제 뭐 세계 3개월 연속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량을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삭셀이라면서요? 엄청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사가 너무나도 잘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난해 이제 지난 달이죠.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또 우리 조선사들이 해냈고요.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LNG 발주량이 상당히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클락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발주량을 이제 집계를 했는데, 2011년에 LNG 발주량이 41척으로 최고였는데 이제 지금 올해에 107척으로 약 한 2.5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LNG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LNG가 계속해서 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이러한 흐름은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승은 뭐 LNG 제기와 설비 등 이 LNG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LNG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받쳐줍니다. 그런데 1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1승은 마찬가지로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만한 그런 차트 모양을 띠고 있죠. 굉장히 또
상승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들을 지속적으로 그려내면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NG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저가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잘 모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지금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일전의 매물대죠. 앞서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 매물 구간을 부딪히고 바로 뚫어내질 못하고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매집된 물량들을 오늘 한 번에 차익 실현까지 다 털어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지라인은 이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3,8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3,000원 중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LNG선에 대한 어떤 하반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힘을 모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가에서 약 한 20%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이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금 현재 한 4,000원 정도를 좀 지켜주면서 이제 일전에 안내드렸던 4,250원, 4,300원 요 정도 구간을 좀 뚫어주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수익권을 추가적으로 뭐 이전 고점이 4,000원 후반대까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또 3,000원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을 상당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4,200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정도 구간까지 노리시고,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로 차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LNG선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올 때까지 3,000원 중반대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기간을 좀 길게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 5일선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교체를 하는 그런 흐름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1승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200원 정도 목표 주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5일선을 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죠. 1승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코롱 플라스틱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한 거 14,800원. 네, 14,800원의 비중은요? 90%요. 90%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90%는 아니었겠고, 굉장히 처음에 높게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요, 예. 12,000 얼마에도 들어가고 네. 막 이렇게 섞어서 들어갔어요. 여러 번 이제 계속 비중을 늘려오셨군요. 예, 예. 이 코롱 플라스틱에 이렇게 많이 담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네. 들었는데 근데 그 매수가까지 아니죠. 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렇죠. 뭐 한창 갈 때는 2만 원도 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못 팔았어요,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16,500원 그때 못 파셔서 아쉬우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도 워낙 많은데 이 종목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예,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쭤볼게요. 예. 자, 이정호 전문가님, 코롱 플라스틱, 이거 한 종목이 90%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비중을 대폭 줄여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중은 어떻게 줄이죠 여기서? 너무 많죠.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탈출을 하면은 이제는 딱 이 한 종목에 90% 이상 들어가는 거는 좀 약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먼저 그러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코롱 그룹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뭐 차량용 경량화 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코롱 그룹이 이제 수소를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약간 올인을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코롱 그룹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롱 플라스틱이 또 여기서 수소 저장형 고압 저장 탱크, 내부 지지, 수도 탱크 라이너 등을 운송, 저장 후 판매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코롱 플라스틱이 약간 수소 관련주로 시장에 많이 인식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때 5월 4일날 올랐던 이유는 플라스틱 제로인 라프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올랐는데 이건 약간 원자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상승세는 이제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롱 플라스틱이 잘 되려면은 코롱 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잘 가는데 수소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분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두산 퓨얼셀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코롱 플라스틱이 수소 관련주로 올랐을 때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절어내는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도 그렇게 고려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거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잘 못 갔다는 점은 어떻게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더 크다. 수소 관련 기대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 주가는 상승하지만 지금 그런 모멘텀적인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는 못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800원이 지금 진입가잖아요. 진입가 오시면은 비중을 이때부터 10%씩 파시는 게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000원 단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14,800원에 비중 10% 덜어내시고 15,800원에 비중 10% 덜어내시고 이렇게 딱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아가는 거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수익권이었는데 못 팔았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습니다. 이때 맞아요. 팔기만 했으면은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내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다. 이렇게 될 때 되게 상실감이 되게 커지고 되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이 크시면 조금씩 계속적으로 덜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다시 분다라면 코롱 그룹이 오를 거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그 비중도 많은데 걱정 많으셨죠? 자, 일단은요, 손실 보고 나올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된 이슈만 붙으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매수가 정도 딱 되면 그때 10% 줄이시고요. 그리고 15,800원, 1,000원 높아졌을 때 또 10%, 네, 또 또 1,000원 줄이고. 높아지면 10%, 계정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수익 꼭 챙기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코롱 플라스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종목이 아니라 종목 진단 오늘 마무리해봐야 되겠네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글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역시 굵직한 일정이죠. CPI 그렇죠. 지수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 연준 위원회 이제 연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잠깐 차트를 통해서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조정 자체가 뭐 아름다운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CPI가 발표가 되고 이 CPI는 당연히 이제 저번 달보다 낮게 나오겠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CPI 지수가 아니라 연준 위원이 이 낮게 나오는 CPI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축을 강하게 시도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안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이제 한 빅스텝 정도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 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뭐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없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지금 현재 7월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고 8월 달에도 상당히 또 나쁘지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대형주 쪽에 차익 실현인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 CPI 지수 발표가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 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2,400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환이 좀 잘 나와주는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를 준비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김효율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정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실까요? CPI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CPI는 건너뛰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월요일까지는 시장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 내일장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섹터를 얘기해 드리자면 2차 전지 섹터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시장의 지금 주도주 2차 전지 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2차 전지주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다면 2차 전지주를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밤에 이제 삼성전자 언팩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네, 이제 누구나 다 기다렸던 이제 네. 갤럭시 시리즈, Z 시리즈 4가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약간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부분, 뭐 버즈나 이런 부분이 좀 히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어떻게 나타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밤이 좀 약간 기대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략 들어봤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열 전문가께서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일단은 뭐 금요일에 4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이제 네. 전체적인 뭐 수익률 다 어떻게 또 수익을 받는지 네.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요즘 좋으시죠? 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다 공개할 예정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장세와 무관하게 수익 나는 핵심 비결. 최근에 김영일 전문가의 수익률, 높은 수익률의 비결이 무엇일까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